46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간혹가다 한 번씩 요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여기 가서 찾으세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번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밑에다가 202번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건물 밑에 202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밑에 108번 쓰세요. 그 다음에 상품이 146번. 투자유가증권은 없어요. 프로그램에. 그래도 요거 유동성 배열법 물어보면 컨트롤 F로 하셔서 번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가 낮은 순서대로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가장 먼저 쓰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걸로 구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자산은 크게 유동하고 뭘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에는 당좌하고 뭐 있어요? 재고.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래서 원래는 요거는 투자자산입니다. 요거는 당좌자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이미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번호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47번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워서 푸는 거. 그래서 대손 나오면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아까도 적었었는데 무슨 충당금?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요거라 그랬죠. 매출 채권.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무슨 어음이요? 받을어음.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타의 대손 삼각비. 매출 채권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이나 뭐일 때요? 미수금. 그래서 얘네는 영업 외비용. 그럼 거기 보세요. 1번에 받을어음 여기 있죠? 2번에 미수금 여기 있죠? 3번에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푸는 방법. 두 번째 푸는 방법은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대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못 받는 돈이에요. 뭐 하는 돈이라고요? 못 받는 거. 그러면 1번 받을어음 돈 받아야 되죠. 2번 미수금 돈 받아야 되죠. 3번 외상매출금 돈 받아야 되죠. 4번 선수금 이미 받았죠. 그럼 못 받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4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요건 이해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대손은 못 받는 돈이야. 근데 4번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 대손이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거는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받을어음. 여기 보면은 받을어음 밑에를 보는 거예요. 받을어음을 보는 게 아니고, 받을어음 밑에 보면 대손 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미수금. 미수금 밑에도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도 밑에 뭐라고 있죠? 대손 충당금이라고 있죠. 근데 4번에 무슨 금이라고 있죠? 선수금. 얘는 컨트롤 F로 찾아보면 요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다 4번입니다. 하나는 외워서 푸는 거, 하나는 이해해서 푸는 거, 하나는 컨트롤 F로 해서 푸시면 돼요. 거기에서 본인이 기억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험은 단만 맞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48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재고자산. 그리고 앞에 보세요. 우리 판매 목적이라 그랬죠.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어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 조사법, 혼합법. 여기에서 물어본 건 단가예요. 개별, 선입, 선출, 후입, 선출.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이동평균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질재고조사법 쓰면 무슨 법이요? 총평균법. 그럼 정답 1번이잖아요. 왜 외우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맞추려고 외우는 거지 딴 거 없어요. 개별법 여기 있잖아요.
선입선출 있고 후입선출 있고 그러면 몇 번만 없어요? 1번. 외워서 기억만 나면 이런 거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4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타임 발행 자기압 수표. 총 3줄 밑줄 치시면 돼요. 타임 발행 자기압 수표.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무슨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일단 1번하고 2번은 아닙니다.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 그랬어요? 현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아니에요. 내가 발행한 수표는 뭐예요? 이게 당좌예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발행했느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나 무슨 비라 그랬죠? 차량 유지비. 그럼 거기 보시면 3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자본적 지출이래요. 그러면 10만원이 무슨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이죠? 그러면 10만원은 무슨 비 처리해야 돼요? 수선비. 그러면 몇 번 나와요? 4번. 맞잖아요. 수선비 10만원. 4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2개예요. 하나는 암기 잘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문제 읽고 얘가 뭘 찾으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대부분 고득점 나오시는 분하고 저득점 나오시는 분의 차이가 요 2개에서 갈려요. 하나는 기억하냐 못하냐, 또 하나는 지문 읽고 무슨 말인지 아냐 모르느냐예요. 왜냐면 지문 읽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럼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 중에서 요런 거는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썼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아까 것들 중에서 어디 갔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제가 자주 쓸 거고,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는 몇 번 본 거 같아가 있고 요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보는 거 같아. 그러면 처음 보는 거보다는 여러 번 본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0번은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답을 좀 만들게요. 그래서 2가지로 볼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2가지로 볼 거예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면 3번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냥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냥 문제는 답이 없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볼 거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볼 거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면 1번인데 왜 1번이냐면 제가 이거 여러 번 쓴다 그랬잖아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900번 때 수수료 비용. 근데 옛날에는 지급 수수료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뭐예요? 비용.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면은 수수료가 나와야 돼요. 근데 왜 2번이 아니냐면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우리 지급하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러면 현금이 차변에 있어야 돼요? 대변에 있어야 돼요? 대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면 1번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면 3번이에요.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면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 아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합쳐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만원에다 20만원 합쳐서 얼마예요? 320.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이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요건 가끔씩 나옵니다. 주식 문제는 솔직히 안 나오는 게 좀 도와주는 거긴 해요. 그 다음에 51번, 이거 저번에 한 2번인가 3번밖에 설명 안 드렸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고정부채. 지금은 고정부채라고 안 하고 비유동 부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비유동 나오면 몇 년 이상? 1년 이상. 그 다음에 거기 혹시 대차대조표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요걸로 바꿔주세요. 재무상태표.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 그랬는데 지금은 재무상태표예요. 근데 요거는 좀 같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 아직도 회사 가시면 직장 상사분들 중에 대차대조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차대조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대차대조표 갖고 와 그러면 재무상태표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왜 바꾸기 힘드냐면 오래 일하신 분들은 대차대조표로 몇십 년을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어 하나 바뀌면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간혹가다 옛날 거 불러드릴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습관돼 버려서. 이게 사람이 습관돼 버리면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갔는데 대차대조표 갖고 오래 그러면 재무상태표 뽑아다 주면 돼요.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년 이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은 2번이에요. 유동성 장기부채. 왜냐면 유동의 뜻이 1년 이내예요. 장기의 뜻은요? 1년 이상.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의 뜻이 1년이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됐을 때요? 1년 이내가 됐을 때 요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부하실 때 유동이라고 나오면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기라고 나오면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건 나중에 아니라 다음 주에 저 결산할 때 또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52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이랑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 매입채무는요? 외상, 매입금이랑 무슨 어음? 지급어음.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근데 틀리신 분은 다시 잘 외우시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그 다음에 5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53번 보시면 보조부문의 배분 방법인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을 서로 비교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보조부문 배분 방법에 세 가지 있어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냐면 아까는 종류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류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포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이거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1번 가장 정확한 거 상호 맞아요. 그 다음에 단계는 직접과 상호의 절충 맞아요. 그 다음에 배분 순위가 순서죠. 순서 단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가장 번거로운 건 직접이 아니고 뭐예요? 상호죠. 요거는 외우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 8개 정도는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7, 8개는 뭐 이해라던가 컨트롤 F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그리고 앞에 보십시오. 아까 썼던 건데 또 쓸 거예요. 재료비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리고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원가액에 암기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하나. 네, 그거 다음 주에 드릴게요. 요번 주에 드리려고 봤더니 저희가 아직 안 한 게 하나 있어서 다음 주에 그 파트 하고 나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제공품 있었죠.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기초원재료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단기원재료 얼마예요? 15만원이에요. 기말원재료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그러면 15만원 나와요. 재료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문제 풀 때 처음에 잘 안 풀리면 그냥 보고 적어요.
추가로 더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금액 쓰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오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재료비는 15. 거기 박스에 써 있잖아요. 노무비 얼마야? 10. 간접비 얼마야? 5.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얼마예요? 10. 기말 제공품 얼마요? 5. 그 다음에 제품하고 단기 매출은 없잖아요. 없는 건 뭐 하면 돼요? 안 쓰면 돼요.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나와요? 35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 문제 안 되면 백지에다가 써요. 쓰고 나서 거기에다 금액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면 장담하는데 100개 중에 90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55번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그리고 이런 거 잘 물어보세요. 54번에 거기 박스 마지막에 보시면 기초 제품하고 단기 매출 원가는 우리 지금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어요? 안 써먹었죠. 그걸 구별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다 활용해야 돼. 어떤 문제는 일부만 활용해야 돼. 이거는 시험 보시는 분이 알아서 필터를 잘 하셔야 돼요. 55번은 총 나오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초 제공품 얼마예요? 15만원. 총 얼마예요? 100만원. 기말 얼마예요? 25만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요? 90. 그리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기초 제공품이 차변이지? 이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 답을 맞출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왜 차변이냐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얘 갖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제품까지. 그래서 그때 우리 양 많이 외웠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트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무슨 원가요?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거기 기초 제품 10. 여기 단기 제품 아까 얼마 나왔어요? 90. 기말 얼마예요? 2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얼마 부족해요? 80.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라는 건 이게 아니에요. T자 그려서 여기에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숫자 넣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는 게 오래 걸리지 숫자 넣은 다음에 차변 대변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요소. 우리 쪽지 시험 볼 때 이거 본 적 있어요. 원가에 몇 요소요? 3요소.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 무슨 경비? 제조 경비. 그럼 몇 번 나와요? 2번. 제공품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 했잖아요. 원가회계가 암기하면 가성비 제일 좋아요. 왜냐면 외운 거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나머지 부가가치세하고 재무회계는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가 8개 나오는데 한 4개 정도가 암기고 4개는 이해나 아니면 컨트롤 F고, 부가가치세는 3개 나오는데 걔는 복불복이에요. 운 좋으면 3개 다 암기한 거에서 다 나올 때 있고, 운 없으면 3개 다 이상한 거 나올 때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나마 자주 나오는 거 외우긴 했는데, 근데 가성비로는 원가회계가 제일 좋으니까 일단 원가회계 완벽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외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7번하고 58번하고 묶어서 할 거예요. 요거 두 가지는. 왜냐면 두 개가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하고 무슨 원가 계산이에요? 종합.
그래서 두 개가 어차피 개별하고 종합이니까 묶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57번은 개별이고 58번은 뭐예요? 종합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그냥 볼게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무슨 생산이요? 대량. 그 다음에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뭐요?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57번은 저기에다 빗줄 치세요. 개별 원가 계산. 57번은 솔직히 요것만 외우면 맞출 수 있어요. 어디 갔어? 마우스. 여기 무슨 원가 계산이요? 개별 원가 계산.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면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비싼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조선업이 배 만드는 거잖아요. 배가 가장 어때요? 비싸요. 그 다음에 58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 3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3번에 제조지시서. 네, 제조지시서는 어느 쪽이에요? 개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20개 풀면서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 이래서 외워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요거는 좀 잘 기억하고 있구나. 이쪽은 좀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 다음에 다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다시 외우시고. 어차피 셋 중에 하나예요. 외웠거나 못 외웠거나 일부만 기억나거나. 근데 우리 목표는 외웠거나로 가야 되잖아요.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59번 필요적 기재사항 외우라 그랬죠. 왜 외우라 그랬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공급 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래서 1번은 맞잖아요.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그래서 몇 번도 맞아요?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뭐요? 세. 그래서 정답은 4번. 주소는 없죠. 주소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오늘 푼 거 한번 더 푸세요. 근데 풀 때 1번에 3번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보고 외워야 되는 거 못 외운 거 다시 정리하시고. 왜냐면 이거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외운 거예요 저희가. 근데 실제 시험장 갔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억이 안 나. 예. 저 같은 경험할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제가 69점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전산생물 1급이긴 했지만 어쨌든 69점으로 떨어졌는데 한 달 동안에 잠을 못 잤어요. 열받아서. 1점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2점도 아니고. 예. 1점짜리 없잖아요. 거기에다 하나가 아깝게 떨어졌거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인데 저 그 당시에 개념이 없어갖고 이게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건지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건지 몰라서 찍었는데 금액까지는 다 구해놓고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지금은 다시 나중에 따긴 했지만 월급 올려준다 그래서 1점 차이로 떨어지면요 잠 안 와요. 저 그 이후로 한 달 동안에 새벽 3, 4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자려고 술도 먹어보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술 먹어도 한두 시간 후에 깨요. 승질 나갖고. 예. 그리고 벽 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둥둥 떠다니고요. 누워갖고 천당 보고 있으면 천정에 문제가 떠다니고 눈 감잖아요. 눈 감으면 그 문제가 또 둥둥 떠다녀요. 많이 차이 나서 떨어지면 괜찮아요. 50점대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유 나는 회계랑 안 맞나 봐 이러고 포기하면 되는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아깝게 떨어지면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든다고요. 그럴까봐 그러는 거지 딴 거 없어요. 왜냐면 이 시험의 특징이 69, 68, 67로 엄청 많이 떨어지거든요. 1년에 저한테 만약에 50명이 배운다라고 치면 10% 정도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럴까봐 그런 거예요. 뭐 한 3, 4개 차이로 떨어지면 그냥 아 내가 공부를 덜 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한 문제 차이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제일 행복할 때가 70점으로 붙었을 때. 물어봤어요. 70점으로 붙으신 분 계셔갖고 기분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온몸에 닭살이 돋았대요. 맞잖아요. 왜냐면
70점으로 붙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전산회계 공부 안 해도 돼요. 자격증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번만 따면 되니까. 그리고 온몸에 닭다리도 닿다고. 전 아직까지 70점으로 딱 붙은 적은 없고 69점으로 떨어진 적은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6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색.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사업을 하려면 요걸 갖고 계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20일. 그래서 20일 이내에 신청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전 것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왜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놓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법에서 너네 놓치더라도 사업 시작한 다음에 며칠 안에만 신청해라, 20일 안에만 신청해라. 그러면 그 전 것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며칠 전 것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20일. 왜냐면 법적에서 20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건 나올 확률이 되게 적은데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과거에 작년까지 3일이었는데 올해 2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일 안에만 발급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61번부터 75번까지 숙제였죠?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거 숙제 푸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바로 해서 드릴게요.